자, 우리 연립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복습해보면,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립방정식이면 1차와 2차로 묶여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 2차와 2차로 묶여져 있는 형태, 그리고 대칭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배웠는데, 1차와 2차는 무조건 그냥 푸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랬지? 세 번은 어떻게 푼다 그랬지? 어서오세요. 맞아.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2차와 2차. 승혜야, 2차와 2차는 어떻게 풀으라 그랬었죠? 맞아. 2차식 중에서 는 0 꼬리네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식으로 쪼개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요 1차식이랑 밑에 있는 2차식이랑 요렇게 묶어서 한번 풀고, 또 요 1차식이랑 또 얘랑 요렇게 묶어서 한번 풀고, 이렇게 두 번 푼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준혁아, 대칭식은 어떤 형태로 푼다? x랑 y를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어도 변함이 없는 식을 대칭식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런 식을 만나면 우리는 x, y에 뭐와 뭐를 이용했죠? 근각계수의 관계까지 쓸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합과 곱을,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요 대문자 a,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풀었었죠, 그죠? 요게 이제 대칭식을 푸는 방식이었고, 자, 이제 384번을 보시면 뭐 식을 세워보면 되겠는데, 50 이상인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다.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x, y로 잡고요. 그러면 세보나,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입니다는 식으로 쓰면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하나 세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이 두 자리 자연수를, 요거를 예리나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10의 자리가 x고, 그렇지. 요렇게 표현하고, 당연히 그러면 바꾼수 x와 y의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지. 요렇게 표현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바꾼수와 처음 수의 합은 121이다. 요 그대로 둘이 더하면 12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얘네들이 더하면 11x 플러스 11y가 121이 되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1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그냥 때려 맞춰도 돼요.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우리가 찾으려는 x, y가 더해가지고 11이 되는 한 자리 자연수들일 거 아니야, x, y가. 그치? 그럼 뭐 해보면 되지. 뭐 한 7 너무 작고 8하고 3? 찾았네, 그치? 8하고 3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8이고 y가 3이던가 아니면 x가 3이고 y가 8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찾고 있는 숫자는 50 이상인 두 자리 자연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앞자리가 8인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수는 8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것도 대칭식이니까 합과 곱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게 1차식이니까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방법은 많은데 어차피 자연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요 단계에서 맞춰도 되겠습니다. 자, 또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일단 개념 원리부터 먼저 나가고요. 진도 올라가야 되니까. 몇 쪽이죠? 다음 페이지에 387번. 자, 387번.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선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공통인 근 자체를 미지수로 잡는 거죠. 보통 근을 표현할 때 뭘 좋아해? 알파를 좋아하니까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한 다음에, 그럼 이 알파는 공통근이니까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 있고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식을 두 개 씁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4m 알파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두 식을 어떻게 해보자고? 그 위에 필수예제 16번 똑같이 풀었었거든요. 이렇게 빼보자고. 알파 제곱이 사라지도록 빼보면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3m 알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m 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3m으로 묶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 식이 우리한테 의미하고 있는 거는 둘 중 하나가 성립해야 돼. m이 얼마거나 0이거나 아니면 알파가 1이거나 둘 중 하나가 성립해야 되는데, m 값이 만약에 0이라 그러면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똑같아지죠. m 값이 0이면 그냥 이렇게가 없어져 버리잖아. 이렇게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똑같이 생긴 두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인근을 갖도록 이라는 조건에 어긋나잖아. 완전 똑같은 식이니까. 근 두 개가 다 공통근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는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죠. 자, 그렇다면 결국 알파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알파가 1이다 라는 걸 둘 중에 아무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밑에다 넣을까요? 밑에다 집어넣으면 알파가 1이니까 1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이게 성립돼가지고 m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공통인근은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끝났죠. 오케이. 자, 공통근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또 질문 있나요? 182까지? 준환이 숙제 다 했나? 다 했어? 오늘 다 올리고 준환이만 안 올렸던데. 언제 다 했니? 아, 오늘 아침에 다 했어? 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 아니잖아. 병원까지 갔다 왔어? 일찍 일어나서 숙제하고 병원 갔다 왔어? 자,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183으로 가볼게요. 183쪽에서는 부정방정식이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부정방정식. 얘다마 부정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수학 시간에? 안 들어봤어요? 우리 중학교 때 연립 1차 방정식 배울 때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x 플러스 2y가 3인데 2y 플러스 4y가 6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연립 방정식을 만나면 이거의 해를 찾으시오 하면 얘다마 어떻게 할 거야? y를 먼저. 뭐라고요? y를 먼저. y를 어떻게 구하죠? 그래도 6y 6y? 저기 2y 플러스 4y. 쏘리. 내가 잘못 썼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에 시계. 위의 시계 2배를 하겠지. 그치? 근데 위의 시계에다가 2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 식과 위의 식이 사실은 완전히 어떤 식이야? 똑같은 식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말하죠?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으면 성립하잖아요. 그죠? 두 식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위의 식을 만족시키는 x, y들은 밑에 식도 다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가 어때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걸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이 해가 무수히 많다를 두 글자로 이제 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 여기서의 부정은 긍정, 부정 이런 게 아니라 부정.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어 이런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부정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얘기는 요렇게 돼 있고 2x 플러스 4y는 5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식을 만나면 이 식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하는 순간 2x 플러스 4y는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변은 똑같아지는데 우변이 서로 다른 숫자가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내가 요거를 만족하는 xy를 구하면 그건 얘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고, 거꾸로 얘를 만족시키는 xy를 구하면 그 xy들은 절대로 얘를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한 개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해가 없다를 두 글자로 불능이라고 합니다. 해를 찾는 게 불가능해.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의 이 부정의 개념,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 여기 부정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어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도 부정 방정식 그러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이런 뜻입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있어야지 xy를 찾을 수 있죠. 맞지, 예린아? 만약에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가 있어야 x, y, z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럼 부정방정식이란 뭐냐면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식이 하나밖에 없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식 딱 하나 있어. 그럼 준하나 이걸 만족하는 x, y들을 우리는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니? 가령 x에 3 넣고 y에 0 넣어도 성립하죠. 그죠? 혹은 x에 1 넣고 y에 1 넣어도 성립하죠. 등등 뭐 분수 같은 거 다 동원하면 무수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무수히 많은 해를 찾을 수 있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 부정방정식에다가 조건을 하나 달면, 예를 들면 이 x 플러스 2y 빼기 3은 0이다라는 이 식도요, 원래는 해가 무수히 많지만 여기에다 이제 x, y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딱 다는 순간 해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승희야, 만약에 이렇게 써놓고 x, y가 자연수 그러면 이건 해가 누구밖에 없을까? 1,1 그치? 이거 말고 있을까? 없어요. 자연수 중에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부정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지만 그 뒤에 조건을 하나 달아줌으로써 해의 개수가 탁 줄어들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배울 부정방정식은 정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x, y는 정수.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 경우에는 그 식을, 주어진 식을 어떻게든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켜가지고 두 괄호의 곱은 정수 이런 꼴을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자, 밑에 있는 특강 봐봐요. 특강 1번 보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습니다. 미지수는 x, y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리고 여기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그럼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든 두 개의 괄호의 곱은 정수 꼴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식은 1차식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렇게.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겨있는 거를 갖다가 두 개의 괄호로 만들 건데 요 각각의 괄호 안에는 1차식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일단 x, y라는 요 항은 x와 y로 쪼개져야만 하겠죠? 그죠? x와 y로 쪼개져. 자, x와 y로 쪼개져.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이너스 y가 등장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y. 그러면 준혁아 여기에 어떤 상수가 필요할까요? 얘가 나오려면 여기에,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분배 법칙이 되면서 마이너스 y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일단 이 상수항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른쪽에 정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너스 x 제곱을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x가 있었잖아. 그치? 여기 x가 있었으니까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x가 있어야 일단 마이너스 x 여기 나오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필요한 애들을 딱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럼 요렇게 하면 xy 나올 거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나올 거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y 나올 거고. 여기까지 좋은데 요렇게 하면 뭐가 나와? 플러스 x가 한 개 나오죠. 그럼 그 플러스 x가 지금 요 위에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예린아, 플러스 x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없애려면 다시 여기다가 뭘 하나 넣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x가 얘랑 만나면서 뭘 만들어? 마이너스 x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플러스 x가 여기서 만들어진 마이너스 x랑 없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이 위에 있는 요 항들은 다 만들 수 있어. 마지막 요 상수항만 딱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요렇게 썼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상수항은 얼마냐면 요렇게 됐을 때 나오는 상수항 플러스 1을 얘는 갖고 있죠. 그죠? 플러스 1.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3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x, y, 마이너스 y 하고 마이너스 3은 저쪽으로 넘겨버려. 자, 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상수항이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그럼 나한테 필요한 상수항 플러스 1을 하나 추가시켜주면 여기도 플러스 1 이렇게 붙여주면 공평하겠죠. 그럼 결국은 준하나 이 두 괄호의 곱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모양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모양을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곱해서 4가 되는 정수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곱해서 4가 되는 정수. 특히 얘는 양의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x-1 이것도 0 아니면 양의 정수겠죠. 근데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양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가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번아 곱해서 4가 되는 양의 정수 뭐가 있어? 1이랑 1, 4, 그 다음에 2, 2, 4, 1 이렇게 있겠죠. 양의 정수 1이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요때는 x가 얼마란 얘기? x가 x 빼기 1이 1이란 얘기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앞에 괄호의 값을 여기다 쓴 거고 이 뒤에 괄호의 값을 여기다 쓴 거니까. 그치? x가 2란 얘기고 x가 2라는 걸 이제 두 번째 상황에다가 집어넣으면 y는 몇이 될까요? y 빼기 2 빼기 1이 4야. 7이 돼야죠. 7. 그치? 그러면 둘 다 양의 정수 맞죠? 둘 다 양의 정수. 그럼 우리는 한 쌍의 해를 지금 찾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x가 얼마고? x가 3이죠? x가 3. 그럼 x가 3인 것을 또 두 번째 괄호에다가 집어넣어보면은 y는 몇일까? 6이네요. 그쵸? 그럼 이것도 둘 다 양의 정수니까 우리 또 한 쌍 찾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1 해보면 x가 5라는 얘기고 x가 5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7 좋아요. 요렇게 해서 총 3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아마 무슨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꼴을 만들어주시면 풀립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비슷한 거 한번 풀어볼게요. 186쪽으로 가서 186쪽에 399번. 자, 186쪽에 399번.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뭐 중군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판별식을 살짝 써주면 되겠죠. 근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등장할 거예요. 방금 배운 거대로 답 한번 찾아봐. 399번. 자,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예린아 중근을 갖도록 그랬으니까 뭘 썼어요? 판별식을 썼죠. 지금 이게 식이 길긴 하지만 어쨌든 x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지, 그치? 그럼 요거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은 어떻게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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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요렇게 됐는데 a제곱은 사라지니까 결국 이 남아있는 요 뒷부분이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자, 괄호 일단 두 개 쳐놓고요. 우리는 무조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꼴을 만들 거니까 여기 A, B는 쪼개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2A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A가 2랑 곱해져야 되니까 A랑 곱해지는 자리에 2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4B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 그쵸? 요렇게 딱 채워주면은 요 앞에 세 개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 여기는 상수항 얼마가 필요해요? 8이 필요하네. 8. 근데 여기는 1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이쪽 좌변의 상수항이 8이 되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좋을까? 7을 더해줍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7을 더해주면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은 7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죠. 이 꼴 만들면 이제 끝난 거예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됐으니까. 준하나 이해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럼 지금 이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7 됐잖아. 그럼 이제 곱해서 7이 되는 정수들의 조합을 따지면 되겠지. 뭐가 있을까요? 1이랑 7 또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7 또는 7이랑 1 또는 요렇게. 그치? 네 가지 조합이 생깁니다. 그럼 요 각각을 이제 A, B의 값으로 따져보면 첫 번째는 A가 얼마죠? 마이너스 3, B는 5 이렇게 한 쌍 나오고,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A가 3, B가 마이너스 얼마지? 1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1, 그쵸? 요렇게 되겠네. 그죠? 네 쌍의 해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은 네 쌍에 대해서 다 A 곱하기 B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5, 요거는 45, 요거는 마이너스 3, 요거는 33 이렇게 되겠지. 그중 가장 작은 것, 답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쵸? 요런 게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부정 방정식. 방금 한 거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었고요. 184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또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대신 미지수는 실수야 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의 풀이는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자, 무언가의 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제곱은 0 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담아, 실수의 제곱 플러스 어떤 실수의 제곱이 0입니다. 이게 성립하는 방법은 이 두 개의 값이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것도 0이고 and 이것도 0이어야지만 제곱해서 더한 게 0일 수 있는 거지. 그치?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꼴로 내가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이게 동시에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하나의 식이지만 두 개의 등식으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다면 쉽게 풀리는 거고요. 이런 꼴로 만들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꼴로 만들기 어려운 문제들은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이용한대요. X가 실수인 거잖아. 그치? 실수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야 라고 해석하면 그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쫙 정리한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요렇게 잡아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방법이 편하니까 1번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꼴이 만들어지면 그냥 풀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꼴을 못 만들겠어. 그러면 2번 방법으로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특강 2번은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요.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 처음 시도는 이걸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완전 제곱식 두 개는 0꼴로 만들어 봅시다. 혹시 보이나요? 완전 제곱식 두 개. 준혁이 보여?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면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볼 수 있을까? EX제곱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EX제곱. X제곱이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X제곱 하나씩 이렇게 쪼개주면은, 그럼 보세요. 요렇게가 만나서 뭐가 돼요?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이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세 개도 만나서 뭐가 돼요? 완전제곱이 되지. 이게 딱 보이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죠? 자,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초록색 부분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이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는 승혜야, 이게 제곱해서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얘도 얼마면서? 0이면서 동시에 얘도 0이어야만 해.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x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서 y는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그쵸?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1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다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꼴로 만들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쓸 건데, 자, 두 번째 방법을 써야만 풀리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185페이지에 있는 395번 한번 볼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395번. 이것도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준하나 식은 하나밖에 없지. 근데 미지수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일단 부정방정식입니다. 근데 무슨 조건이 붙어있는? 실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이야. 그치? 그럼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요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식은요, 우리가 저렇게 완전 제곱식 모양 두 개 뽑고 싶은데 뽑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여기서 y제곱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야지. 그래서 y제곱 하나 쓰고 y제곱 하나 따로 남겨놓으면 요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완전 제곱식 되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제곱식들의 합이 0이다 꼴을 만들기 쉽지 않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요게 1번 방법이었고, 요게 안 되면 뭘 쓰라 그랬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 보지 말고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자 이거야.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정리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앞으로 꺼내고 y 플러스 2x 그 다음에 2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x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을 써. 그럼 준하나 이걸 우리가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돼요? 지금 x값이 뭐예요? 실수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돼요? 이 방정식의 근이 곧 x값 아니에요? 근데 x가 뭐래요? 실수래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 거예요?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치?
얘가 실근을 가져야지 x값이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 자, 이거 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뭐가 생각나요? 자신 있게 말해.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목소리가 조그매졌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다? 맞아? 확실해? 크다 맞아? 맞냐고? 준원아, 아니 고민할 지점에서 고민을 해야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그냥 실근이에요? 뭐예요?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그치? 맞죠? 판별식이 0이면요 중근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근도 무슨 수야? 실수라고요. 중근도 실수라고요. 실수로 나온다고요. ABC가 실수인 방정식이니까. 그러면은 중근도 실근이야. 맞죠?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다 그래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거야.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럼 지금도 자 여기 있는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으로 넘어가면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얘를 이제 풀어보면 얘를 풀어보면 이제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그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부호 한번 뒤집어 줄게요. 마이너스 한번 곱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주면 부등호 뒤집히겠지. 맞지 준하나?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자 생각해봐. y가 몇일까 그럼? 1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해. 그지?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고 0이랑 같아지는 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y 값은 1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외에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전부 다 양수 나오지. 이해되죠? 그래서 y는 1 하나입니다. 그럼 y가 1이면은 그 y가 1이라는 것을 다시 이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가 y에다 1을 쫙 집어넣어보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잖아.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x값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는 3 이렇게 푸는 것이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그 중에 두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치? 요 꼴을 못 만드니까 두 번째 풀이. 요 풀이로 지금 푼 거예요. 요 문제는.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우리는 부정 방정식을 배웠다.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그 185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방금 395번 풀었고 그 밑에 있는 39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연립방정식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립방정식 두 개가 묶여져 있으니까 처음 출발은 이렇게 하는 거죠. 세번아 결국 우리한테 이제 식이 4개가 있는 거잖아. 4개 중에 처음 사용해야 되는 식은 뭘까요? EX 플러스 Y는 3 그리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풀면은 x, y를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잖아. 왜 못 구하지? 아니 상식적으로 x, y를 구하려면은 x, y만 몰라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x, y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못 찾잖아. 못 찾아. 누구 때문에 못 찾아? a제곱이 껴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잖아. a제곱이 a가 얼마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이거는 풀려요? 이건 또 누구 때문에 안 풀려? b제곱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b제곱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4개씩을 쓸 수 있는데 4개씩 중에 한 놈은 a제곱이 껴있고 한 놈은 b제곱이 껴있어. 그러면 처음에 우리 선택은 a나 b가 안 껴있는 순수한 x랑 y에 대한 식들을 가지고 먼저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풀어야 x는 얼마, y는 얼마 이게 나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x, y를 찾은 다음에 그 찾은 x, y를 이제 요 a가 껴있는 식에다가 뭐 할까? x, y를 찾았어. 찾았으면 여기다 이제 대입, 그치? 여기다가도 대입, 그치? 그렇게 해서 a랑 b를 찾는 거지.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오던 유형이에요. 다만 이게 2차로 올라갔을 뿐이지. 자, 그럼 한번 풀어서 답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a, b가 없는 애들을 가지고 x, y들을 찾으시고요. 그 찾은 x, y를 이 나머지 식에 대입해서 a, b까지 찾아보고요. 계산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빨간 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x, y가 두 쌍이 나올 거예요. x가 6이고 y가 마이너스 9 요런 애가 한 쌍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7 요런 애가 한 쌍 나오고, 이렇게 두 쌍이 나올 텐데 이 둘 중에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대입해서 a, b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면 a, b는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식을 보면 x 플러스 y가 b 제곱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b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값이잖아요. 그럼 x 플러스 y도 당연히 0 이상이어야 정상이거든. b가 실수로 나오려면. 그죠? 근데 x 플러스 y가,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가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b가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탈락시켜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진짜 해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를 이제 요 a가 들어있는 식과 b가 들어있는 식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승희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식이? 뭐라고요? 4a제곱 49는 그러면은 넘어가면 48 되는 거니까 a제곱이 12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냥 b제곱은 5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야? 17이 되는 거죠? 17?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186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요. 379번을 한번 볼게요. 아니, 397번을 한번 볼게요. 397번은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요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원래 배운 대로 풀자면 이거는 1차식과 2차식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하게 떠올릴 수 있는 풀이 방법은요, 요거를 뭐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밑에다 그냥 대입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식이 쫙 나오겠죠, 그죠? a도 껴있을 거고. 그러면 그 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풀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주어진 식의 모양을 잘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위에 줄에 있는 식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 문제 자체는 이렇게 시도해보라고 짜여진 문제거든요. 방금 첫 번째 말한 방식으로 그냥 단순히 넘겨서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문제거든. 자,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랑 그 위에 줄에 있는 이거가 굉장히 서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 예린아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아, 더 하고 싶어요. 빼고 싶게 생겼어. 빼고 싶게. 빼면 x제곱도 사라지고 y제곱도 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 밑에 줄에 있는 거에서 요 위에 줄에 있는 거를 뺄셈을 해보자고. 뺄셈을 하면 그럼 일단 좌변이 아주 심플하게 xy만 남거든요. 그쵸? 그래서 밑에 줄에서 위에 줄을 빼면 좌변은 xy만 남고요. 우변은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a제곱 하고 이거 날라갔고 1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자,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x 더하기 y가 2a 빼기 1이에요 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방금 x 곱하기 y가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로 넘어가면 좋으냐면 이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합과 곱을 지금 아는 거란 말이야. 합과 곱. 준혁아,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이 둘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치? x랑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요걸 이용해서 바로 쓸 수 있다고요. 뭐라고 써야 될까?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괄호 묶었으니까 2a-1 뭐 있어야지? x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방정식을 쓰면 승혜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방금 요 위에 있던 얘하고 얘가 이거의 두 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은 없으니까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x, y가 실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요렇게 푸는 게 그냥 정리해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식이 훨씬 간단해요. 합과 곱을 활용하는 게.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2a-1의 제곱 마이너스 4괄호 a제곱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니까. 지금 x랑 y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은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요거 날라가니까 남은 것은 5 남고요. 4a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4분의 5 이하다. 이렇게. 그럼 얘담아, a가 4분의 5 이하니까 이 정수 a의 최대값 그럼 얼마가 돼요? 1이지. 그치, 맞아. 1이 a의 최대값. 답은 1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합과 곱을 이용하는 이 패턴에 대해서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98번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요 문제까지만 풀고 요 문제까지만 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398번 해보세요. 뭐 푸는 거는 일단 식이 두 개가 나와줘야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식을 두 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식은요 여기서 찾으면 되죠. 여기 이 밑변에서 요 밑변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라는 걸 알잖아. 맞지, 세보나?
근데 A랑 B랑 더한 다음에 요 겹치는 부분 1 빼주면 그게 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5가 돼야 되겠지, 그치? 거기서 식 하나 나오는 거죠. 어? A랑 B랑 더한 다음에 1을 빼주면 5다. 넘기면 6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식 하나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정사각형 EFGH 넓이의 4분의 1이다.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건 이 노란 애는 밑변이 1이고요. 높이가 얼마지 준하나? Ag. 그러니까 노란 애의 넓이 자체가 Ag. 근데 그 A라는 넓이가 이 정사각형 넓이의 얼만큼이래? 4분의 1이래. 근데 이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B제곱이지. 그러니까 B제곱은 A의 4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B의 값이거든요. B의 값. 그러니까 이왕이면 B 값이 나오도록, B 값이 먼저 나오도록 식을 설계해주면 좋겠지. 자, 우리는 1차식과 2차식을 만났으니까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할 건데 이거를 B는으로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A가 먼저 나온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A는으로 정리해서 넣어줘. A가 6-B니까 요 밑에 요 식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그럼 B제곱은 4괄호 6-B가 되는 거니까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돼서 여기서 근의 공식을 한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4 플러스 24니까 2루트 7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근데 B값이 음수면 안 되니까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플러스 남겨주고 이렇게 하면 끝났죠?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7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400번이랑 401번은 풀이 올려놨습니다. 풀이 올려놨으니까 숙제하다 막히면 참고하세요. 이제 부등식 단원으로 가서 조금만 나가볼게요. 부등식. 자, 부등식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188페이지에 보면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부등식 단원에서 우리가 전제할 것은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크다와 작다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운 것 중에 허수들 있죠. 허수. 얘다마 기억나지? 허수는 애초에 대소관계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부등식 단원에서는 우리한테 등장하는 x들, 미지수들은 다 실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실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부등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실수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갈게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거는 중학교 때 이미 다 뗀 부분들이고,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하나, 부등식의 양변에 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쵸? 다시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게 가장 포인트지. 나머지는 뭐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은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요것만 까먹지 마시고요. 자, 내려가서 1차 부등식을 푼다. 우리 1차 부등식 푸는 거 다 알지? 뭐 3x-1이 2보다 크다 이러면 세번은 어떻게 풀어 이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풀지, 그치? 맞죠?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문자로 바뀌게 되면 이쪽으로 넘겨 생각할까? 자, 요렇게 바뀌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 내가 양변을 A로 나누고 싶은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다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문제는 요거 하나지만 답을 쓸 때는 자,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클 때 자, 요때는 예리나 양변을 A로 나누면 어떻게 돼? X는 양변을 A로 나눴으니까
그쵸? 그때는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얘다마 a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x가 어떻게 될까? X가 음. A분의 1보다 그렇지. 부등호가 바뀌었겠죠. 이거 뒤집혔겠지. a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준환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양변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a로 나눈 거지. 근데 a가 음수일 때라고 가정했으니까 부동호가 뒤집힌 거지. 그지? 자, 세 번째는요. a가 0일 때를 생각해 봐야 돼. a가 0일 때. 근데 a가 0일 때가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등식 자체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0 곱하기 x가 b보다 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x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x에 얼마가 들어가든 좌변은 계속 0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값이 중요해져요? b 값이 중요해져요. 생각해봐. a가 0보다 작은데 a가 0인데 근데 b가 만약에 0보다 작아. 준혁아, a가 0인데 b가 0보다 작아. 그럼 이 부등식은 항상 어떨까? 항상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지? 항상 맞는, 항상 참인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좌변은 0인데 우변엔 어떤 음수가 있는 거니까 음수보다 0이 항상 크잖아. 그럼 이건 항상 맞는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다 성립하니까. 준환 이해되나요? 잘 안 되나요? 돼요? 자, 그러면 준환아,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혹은 0이랑 같아. 그러면 이쪽은 계속 0 상태인데 이쪽이 양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0이 양수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항상 참이야 거짓이야? 항상 거짓이 돼. x에 뭘 넣어도 항상 거짓말이야. 그럼 이때는 해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이때 해가 없다고 봐야 돼. 이쪽이 딱 0이어도 마찬가지죠. 0은 0보다 크다도 거짓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x에다가 뭐를 집어넣든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요거 하나였지만 이것의 해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 밑에 있는 예제도 여러분 풀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등식이. 자, 그럼 얘를 푸세요. 그랬으니까 우선 x들로 x랑 x가 아닌 것들로 구분해 볼게요. 얘 일로 넘어가고 얘 일로 넘어갈게. 그럼 승희야, 좌변은 어떻게 쓰는 게 이쁠까? 이렇게 써주고 우변은 괄호 묶어 쓴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돼야 돼. 여기까지는 뭐 별 변수가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눌 거예요? 그치. a-1로 이제 양변을 나눌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1보다 커.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내가 양변을 a-1로 나눌 때 부등호가 뒤집힐까 안 뒤집힐까? 그죠?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양변을 나눴을 때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양변을 나눴으니까 얘는 지워질 거고 요거 밑에 a-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a-1보다 a-는 1이잖아요. 그럼 우변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결론인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로 a가 1보다 작을 때라면 이때는 이제 이 a-1의 부호가 뭐가 되고? 음수가 되겠고, 그럼 양변을 a-1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이쪽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얘랑 지워주고 마이너스만 남는 건 동일하지. 근데 다만 a-로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요것만 뒤집히는 거예요.
이쪽이 마이너스 1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3번 a가 1일 때는 어떨까요? a가 1일 때의 상황은 자, 지금 이 상황이었으니까 a가 1일 때면 0 곱하기 x 부등호 마이너스 0 이런 꼴이잖아. 이때는 어때, 승희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될까요? 마이너스 0은 그냥 0인 거죠. 그리고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쪽도 그냥 0인 거죠. 그럼 0은 0보다 작아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항상 거짓말이지. x에 뭘 집어넣어도 맨날 거짓말이야. 그럼 이때 해는 뭐라 그래야 돼?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가 1일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이 예제의 답이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헷갈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문제를 냈을 때도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필수예제 1번 볼게요. 189쪽에 필수예제 1번을 보시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해서 ABC가 실수일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기억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일단 A가 B보다 더 작아요. 근데 둘 다 양수예요. 그럼 그랬을 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 예린아 어때 이거? 틀렸다.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직접 증거를 하나 딱 갖고 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주장이 틀렸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게 틀리게 되는 예시, 발예라고 하거든요. 발예를 하나 딱 들이밀면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 자, 그럼 기억이 틀렸다 라고 주장하려면 요거의 발예를 하나 찾아볼까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응. A가 2고 B가 3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요거 성립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쪽은 2분의 1이고 이쪽은 3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인가요? 맞네요. 그럼 이거는 발예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안 되네.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잖아. 그러면 발예는 뭐가 있을까? 발예가 없어요. 왜 발예가 없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참이에요, 이거.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지금 A가 B보다 작아요가 성립을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의 양변을 AB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봐. AB라는 숫자는 지금 양수인 거 확실하죠? 그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상황이니까 A 곱하기 B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예린아 이걸로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지? 그럼 여기다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A, B로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나누면은 A 지워지고 B분의 1 되고 B 지워지고 A분의 1 되고 부등호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 이건 항상 맞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예가 없어요. 맞는 거기 때문에 요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B보다 크면 요게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A가 B보다 크다라는 식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요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요 모양은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 앞뒤 자리를 바꿔서 2A 플러스 C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C 마이너스 2B 플러스 C라고 보면 조금 더 만들어내기 편합니다. 자, 준하나 A를 이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나는 A에다가 두 가지 연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먼저 A에다가 얼마를 곱할까?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더할까? C를 더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그 순간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여긴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도 c 더하고 여기다도 c 더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요 방향이랑 같은 방향을 쓰는 거 어때요?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죠. 그죠? 더하기 c 하면서는 부등호 안 바뀌는 게 맞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 모양을 우리는 요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 그럼 부등호 방향은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게 맞으니까 니은도 항상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AC가 BC보다 크면 C분의 A는 C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준혁아, 이렇게 생긴 식을 이렇게 만들려면 부등식의 양변에 어떤 행동을 해주면 될까? C로만 나누면 안 되고? 잘 생각해봐. 여기 C가 하나 붙어 있었지? 근데 여기는 분모에 C가 있지? 그럼 얘를 뭘로 나눴다고 보면 돼요? 아니. 이것도 사라지게 만들고 분모에도 C를 하나 만들어내려면 이 C가 아니라 C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야. AC가 BC보다 컸는데 이거의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눌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C제곱으로 나누면 좌변은 C분의 A가 될 거고 우변은 C분의 B가 될 건데 C제곱이라는 숫자가 이게 무조건 부호가 뭘까요? C제곱이라는 숫자의 부호 무조건 플러스예요. 0일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요게 성립하려 그러면 C가 0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C제곱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수로 양변을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호를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요. 양수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부등호 안 뒤집고 요렇게 써지는 게 맞는 거라고요. 원래 방향과 똑같이. 근데 지금 디귿에선 뒤집어 놨잖아. 그죠? 그럼 디귿은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예요. 그쵸?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가 되겠고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필수예제 2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2번은 x에 대한 부등식 요거의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세본이가 한번 풀어볼까? 자, 이건 처음 딱 출발할 때 어떻게 가면 좋을까, 세본아? 네, 맞아요. x끼리 모으고 x 없는 것끼리 모으고 이렇게 할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넘기는 게 좀 더 다루기 편해요. 그러니까 4x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2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x와 x가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해주면 좌변은 2로 묶고 x-1이죠. 아니다. 2로 묶고 2x-1. 그지? 2가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부등호 그대로 두시고 우변은 아니네. 미안. 2가 넘어갔으니까 a가 있고 뒤에 빼기 2가 붙었죠. 요게 좌변이죠. 그쵸? 그리고 4x가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우변은 a제곱 x 마이너스 4x 요 꼴이잖아. 그럼 요거를 이제 x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요게 x하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요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요쪽이 a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봐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세분아 이제? 우리의 목표는 x를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지 마. 만약에 뭐 3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양변을 3으로 나눌 거잖아.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그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양변을 어떻게 해줘야 돼?
왜 그걸로만 나눠? x랑 붙어있는 이만큼 다 없애야지 x의 범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붙어있는 요거 전체로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 고민하지 마. 우리 x의 범위 찾으려면 이걸로 나눠야 되지. 그치? 그러면 자 좌변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분의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부등호는 아직 잘 모르겠고 우변은 x만 남고 맞죠? 근데 문제에서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그럼 세보나 이런 해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 부등호 방향이 요쪽을 바라봤다는 뜻 아닌가? 그지? x가 반대쪽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이쪽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요 부등호의 방향은 원래 방향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건 방금 우리가 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눴잖아. 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어땠다? 컸다. 그치? 요게 0보다 컸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의 해가 지금 문제에서 말한 요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으니까 자 얘랑 같은 방향으로 쓰면 보기 편하게 요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분수가 마이너스 1하고 어때? 똑같아요 라고 볼 수 있겠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a-2 지워버려도 되겠죠? 요렇게 지워버리고요. 요 a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하고 같아요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양변에 a 플러스 2 곱하면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찾아놨던 거를 확인만 한번 해봅시다. 혹시 요거를 만족시키지 않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기 a 자리에다 마3 집어넣어 보면 요거 음수 나오고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 얘도 음수 나오니까. 그죠? 두 괄호의 곱은 양수죠. 이거 조금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잘 풀었구나.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a 같은 게 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x에 대한 부등식을 푸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넘길 거 넘기고 x를 묶어준 다음에 x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나눌 때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신경 써주시고, 그죠? 그게 1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189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은 95부터 97까지 95부터 97까지 여기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